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 김해찬이고요. 오늘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화학2 영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설 시작하기 전에 총평 먼저 간략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총평이라고는 그냥 난이도 평가고요. 저는 이제 2, 3 수능을 본 이제 굉장히 고학번인데 오랜만에 3년 만에 이제 26학년도 9월 모의고사를 푸느라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근데 머리가 아픈 거 치고는 이제 상당히 좀 쉬워졌다고 말할 수 있죠. 일단 지금 예상 1등급 컷이 50점 만점입니다. 네. 만점을 받지 않으면 1등급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거는 대략 한 4% 이상이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지금 표준 점수도 계속 70점 초반에서 80점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예상 표준 점수가 70점 밑으로 떨어진 걸 보아하니 이번에는 정말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항상 어렵게 나왔거든요. 수능은 항상 어렵게 나왔습니다. 물론 25수능이 23, 24수능보다 조금 쉽긴 했지만 26수능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평이 쉽게 나왔다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전지니까 화학 전지에 대한 얘기고요. 화학 전지는 이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니까 네, 그냥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설마 틀린 사람 없겠죠?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체에 관한 문제고요. 결정구조에 관한 문제죠. 지금 입자는 철로 똑같은 상태고 지금 이 모양을 보면 당연히 가는 채심입방 구조고 나는 면심입방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단위세포의 질량은 가가 2, 나가 4, 물론 상대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가의 2배가 돼야죠. 그래서 기억이 채심, 니은이 2인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반응이 주어졌고요. 이 두 가지 반응을 각각 A랑 B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기로 넘어가서요. 제시된 두 가지 반응은 모두 흡열 반응이다라는 지금 선지가 기억에 주어졌는데 흡열 반응 맞죠? 왜냐하면 두 가지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니은을 보면 이제 암모니아의 생성 엔탈피가 45kJ/몰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시 와서 봅시다. 지금 반응이 이렇게 가야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이죠. 그러면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90일 거고요. 마이너스 90kJ의 반응 엔탈피로 두 몰의 암모니아가 생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45kJ/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선지가 아니고요. N2H4 1몰이 분해되어 질소기체 1몰과 소소기체 2몰이 생성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B의 역반응과 A의 정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겠죠. 그래서 이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190kJ 플러스 90kJ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0kJ이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고요. 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 문제의 가설을 읽어보면 수소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은 수소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물질보다 기준 끓는 점이 높다라고 지금 가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를 보면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높은데 이제 가설에 일치하는 물질상이 있을 거고 가설에 어긋나는 물질상도 있을 것입니다. 가설에 어긋나는 물질상은 뭐냐? 수소결합이 있는 물질과 소소결합이 없는 물질인데 분자량이 커가지고
이제 분산력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서 끓는 점이 더 높은 물질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선지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는 암모니아와 CCl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의 실험이 있고 지금 가를 기준으로 온도가 달라졌을 때랑 촉매를 넣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따른 반응 속도 상수가 K1, K2, K3인데 오른쪽에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 지금 A의 초기 농도에 따른 가나다의 초기 반응 속도가 A의 초기 농도가 일정할 때 이제 V와 2V와 4V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온도가 올랐으니까 반응 속도 상수가 커졌을 거고요. 가와 다를 비교했을 때 X가 정촉매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 상수가 커졌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선지로 돌아오면 기억은 T2가 T1보다 크다. 맞고요. 니은은 X는 정촉매이다. 정촉매니까 반응 속도가 늘어났겠죠. 맞고요. 그다음에 K1분의 K2는 K2분의 K3이다. 1대 2대 4였으니까 2는 2다. 디귿도 맞고요. 답은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원되기 쉬운 경향이 AG가 나트륨보다 크고 그 사이에 지금 물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 가가 NaCl, 나가 AgNO3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AG와 수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이 AG, 가가 H2가 되겠습니다. 선지로 넘어가면요. 전기 분해가 진행될 때 환원 반응은 양극에서 일어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지금 전기 분해가 아니라 화학 전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고요. 가는 NaCl이다. 맞고 기억과 니은이 각각 1몰씩 생성되었을 때 얻은 전자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지금 H2가 1몰 생성되면 2몰의 전자를 얻게 되고요. AG가 1몰 생성되면 1몰의 전자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니은과 디은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압력에 관한 문제고요. 지금 X와 Y의 증기압력을 각각 살펴보면 X의 증기압력은 지금 760 빼기 H1이고 Y의 증기압력은 X보다 H2만큼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H1이 2H2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760 마이너스 2H2 760 마이너스 H2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대기압과 Y의 압력과 X의 압력이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이제 X와 Y는 각각 A부터 C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대응을 하면 Y가 C, X가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C는 진공보다 H3만큼 큰데 진공이 0이니까 얘가 H3이 되겠죠. H3은 C의 압력과 같기 때문에 4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와 H3으로 각각 적절한 것은 A와 430이니까 정답은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끓는 점 오름에 관한 문제고요. 지금 전부 다 비율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액의 절대적인 양은 딱히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매의 질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용액 나의 지금 정보를 이씩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끓는 점 오름은 그대로 K로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용액 가에서 용질의 질량을 1.5배를 해준다고 가정을 하면 끓는 점 오름이 3K가 되겠죠. 그럼 지금 같은 질량의 용질을 갖고 같은 종류의 용매면서 같은 질량의 용매를 갖는 용액이 가와 나가 되는데 끓는 점 오름은 이제 A가 B의 3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질량임에도 불구하고 A가 B보다 양 자체는 이제 3배가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B가 A에 비해서 더 무겁다. 그래서 B의 화학식량이 A의 화학식량의 3배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을 봅시다. 달을 보면 지금 용질은 3분의 4배 늘었고 그리고 용매가 X에서 Y로 바뀌었어요. 양은 똑같죠. 그럼 일단 얘를 다시 EW로 보면 얘가 3분의 4K가 될 텐데 지금 용질의 양은 같고요. 용질의 종류도 같고 용매의 종류만 달라졌어요. 용매의 질량도 같고 근데 지금 끓는 점 오름이 6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Y의 몰랄 오름 상수는 X의 몰랄 오름 상수의 6배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6을 계산하면 18이니까 우리가 답을 3번으로 골라줄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농도가 3.2 몰랄 농도고요. 지금 110ml에 밀도를 곱하면 132g이 되죠. 그럼 이제 A의 화학식량은 100이기 때문에 이제 물 1000g 있으면 320g의 A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로 보면 얘가 물 100에 A 32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물 Xg을 추가한 수용액의 농도는 20%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액은 용매 100 플러스 Xg과 A 32g이 있는 건데 얘가 20%의 퍼센트 농도를 가시려면 이제 물의 질량이 용질의 질량의 4배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28이 되어야 하니까 X는 28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다의 두 상태가 주어졌고 가는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이 주어졌는데요. 나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상황이고 다는 고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C1, C2가 각각 나와 다에 대응되는데 나의 C2가 대응될 거고요. 다의 C1이 대응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로 넘어가서 기억 먼저 보면 나에서 이산화탄소의 온도와 압력은 C2의 한 점에 해당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나에서의 압력과 다에서의 온도에서 C2에서의 압력과 C1에서의 온도에서 이산화탄소의 안정한상은 고체이다. 고체 맞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다에서 외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를 섭씨 10도로 높여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이산화탄소의 안정한상은 기체이다. 기체 맞죠? 네, 디귿도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있는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론 문제고 볼 수 있는 게 A가 0.3몰 농도 줄었을 때 B가 0.3몰 농도 생기니까 A와 B의 반응 계수가 같겠구나. 그래서 B는 2고요. 그리고 지금 0.8, 0.4, 2T에서 0.2, 3T에서 0.1로 A가 지금
시간 t가 지날 때마다 농도가 절반으로 줄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감기는 t만큼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로 넘어가서 기억 보기는 이제 b는 2가 맞으니까 맞는 보기가 되고요. t일 때 a의 순간 반응 속도와 2t일 때 a의 순간 반응 속도. 순간 반응 속도는 이제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그때 농도로 정의가 될 텐데 반응 속도 상수는 똑같으니까 그냥 농도비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0.4 대 0.2니까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0부터 3t 동안 CT의 평균 반응 속도와 2t부터 3t 동안 C의 평균 반응 속도를 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농도 변화량을 그 일어난 시간으로 나누어서 이제 평균 반응 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고 지금 0에서 t, t에서 2t, 2t에서 3t 동안 4대 2대 1로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 누적된 양은 4, 6, 7의 상대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t에서 3t 동안은 1, 0에서 3t 동안은 7이니까 이거 구하면 네, 7분의 3이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만 있는 1번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헬스 법칙 문제가 주어졌고요. 지금 왠지 이 액체의 물을 기체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의 2배를 해줘가지고 몰수를 맞춘 다음에 이제 얘를 G로 바꿔버리면 여기에 44의 2배인 88kJ이 추가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기체로 바꾼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802kJ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밑에 결합 에너지표를 봤을 때 메테인부터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4X가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될 것이고 그게 지금 마이너스 802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2A 플러스 B 마이너스 C고요. 여기에 그것의 2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적은 식이 나올 것이고 얘를 2로 약분해서 2A 플러스 B 마이너스 C로 다시 정리를 하면 2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2X 마이너스 401이 될 것입니다. 이걸 답으로 갖는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체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외부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P 지우고 T 지우고 R 지우면 N은 V에 비례하죠. 지금 기체 총량이 실린더의 부피에 비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량의 비율을 볼 때 V 앞에 있는 1V, XV, 2V니까 부피가 그래서 기체 총량의 비율을 1대 X 대 2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분 압력은 외부 압력 곱하기 몰 분율이 될 텐데 지금 외부 압력이 1이기 때문에 부분 압력이 몰 분율과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다해서 C의 부분 압력이 0.4 atm이죠. 그래서 몰 분율은 여기서 0.4예요. 2에서 0.4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0.8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C를 나에서 넣어준 게 다잖아요. 그럼 이제 다에서 C를 뺀다고 생각을 하면 나가 되겠죠. 2에서 0.8을 뺀 게 X가 되니까 X는 1.2가 됩니다. X는 1.2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가에서 B 1g을 추가하였더니
1에서 1.2가 됐으니까 B 1g당 0.2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B 2g당 0.4겠죠. 그럼 나머지 0.8을 A 1g이 차지하게 되는데 A 1g당 0.8이고 C 5g당 0.8입니다. 그러니까 A 1g과 C 5g의 기체의 몰량이 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같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C가 A에 비해서 5배 더 무거우니까 C의 분자량이 A의 분자량의 5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1.2 곱하기 5인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평형에 관한 문제고요. 평형상수를 이제 농도로 써줄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잘 약분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 가와 나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선지에 평형상수를 구하라는 말이 없어요. 평형상수의 B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 V를 지워줘도 되겠습니다. 대충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와 나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가와 나에서 초기 상태의 몰수가 2, 1, 0이고 여기선 2, 1, 5분의 3입니다. 근데 이제 평형 상태에서 C의 몰 분율이 각각 2분의 1과 5분의 3이기 때문에 이걸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평형 상태에서 A, B, C의 몰 양은 이제 계산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 5분의 4, 5분의 2, 그 다음에 5분의 6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5분의 4, 5분의 2, 5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에서 이제 기억 읽어보면 나에서 초기 상태의 반응 지수는 T2K에서의 K보다 작다. 지금 나의 초기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갈 때 정반응이 일어났느냐 또는 역반응이 일어났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보기를 해석하면 정반응이 일어났다. 근데 정반응이 일어난 게 맞으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될 것이고요. 니은 평형 상태에 도달한 후 가에서 C의 몰농도분의 나에서 C의 몰농도는 1보다 크다. 그러니까 나에서 C의 몰농도가 가에서 C의 몰농도보다 큰 걸 보이면 되는데요. 지금 몰수는 나가 더 크고 부피는 같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몰수가 되는 거죠. 네.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T2K에서의 평형상수분의 T1K에서의 평형상수는 9분의 4이다.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평형상수를 구해야 할까 싶지만 지금 A와 B의 양은 가와 나에서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약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C의 양의 비율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제곱이 붙기 때문에 평형상수에 C의 양의 B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5분의 9 대 5분의 6이면 지금 몰 비율이 3대 2인 거고요. 제곱이 붙어야 하니까 이게 3분의 2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9분의 4죠. 9분의 4가 맞으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의 수용액이 주어졌고 산염기 평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용액 가를 먼저 봅시다. 우리가 HA분의 A-를 2분의 1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딱히 당량점은 아닌 상태이고 2분의 1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3-1분의 1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산과 강염기가 3대 1로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0.1 곱하기 100을 하면 10이 될 거고요. x 곱하기 50을 하면 당연히 50x가 되겠죠. 얘가 지금 3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해보면 x는 15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용액 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액 나는 지금
약염기와 강산이 1대1로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하점입니다. 중하점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두 중하점이기 때문에 두 용액을 섞었을 때 아직 NaA와 HCl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NaA 즉 약염기의 농도가 0.05가 될 것입니다. 0.05가 되고요. 그리고 이온화도가 100분의 1이 되게 되는데 산의 이온화도 알파가 100분의 1이 되게 되는데 이제 HA가 약산이기 때문에 HA의 이온화 상수, 산의 이온화 상수를 C알파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KA는 HA의 산의 이온화 상수는 0.05 곱하기 100분의 1의 제곱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용액 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용액 다는 지금 HB와 강염기가 지금 3대2로 섞인 상황이니까 이 값이 3 빼기 2분의 2, 즉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2고 pH가 4기 때문에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고 그거를 이것과 곱해주면 KB의 산의 이온화 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B도 약산이니까요. 그렇게 얘와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주면 HB의 산의 이온화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로 넘어가면요. 기억 X는 15분의 1이다. 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Y는 4보다 크다. 그럼 수용액 나에서 pH를 구해야겠죠. 근데 수용액 나에서 C 곱하기 알파 즉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산의 농도가 됩니다. 지금 산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 크죠. 그러니까 pH는 4보다 작다. pH는 4보다 작게 되고요.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귿은 이온화 상수의 B를 구하는 보기인데요. 대입을 해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하면 5분의 2 곱하기 100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40이죠. 20이 아니라 4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론에 관한 문제고요. 좀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데 지금 그나마 우리가 봐야 할 변수는 좀 쉬워요. 지금 반응 속도식이 A가 반응물이고 B와 C가 생성물이죠. 근데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이 딱 맞게 분모와 분자로 나뉜 상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반감기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분모의 변화량과 분자의 변화량이 반응 계수를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대 5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분모의 변화량과 분자의 변화량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10분일 때 A와 B 플러스 C의 양이 2대 15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15가 지금 B와 C가 각각 10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15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15는 6개의 A로부터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초기에 A는 8개 있었습니다. 근데 10분이 지나니까 4분의 1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반감기는 5분이죠. 5분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이
맞게 됩니다. 보기 기억이 틀리게 됩니다. T1K에서 이 반응의 반감기는 10분이 아니라 5분이죠. 5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 시간이 20분일 때 A의 질량을 비교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 20분일 때는 또 4분의 1이 A의 양이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양은 2분의 1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성되는 B와 C를 계산해 보면 반응 시간이 20분일 때 B와 C의 양의 합은 4분의 75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크게 상관없겠지만요. 그럼 이제 나에서가 가에서의 8배이기 때문에 나에서 20분일 때 A의 양은 4입니다. 그리고 나에서 0분일 때 A의 양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6이죠. 지금 그러면 20분 동안 나에서는 20분 동안 A가 4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면 나에서는 반감기가 10분인 거죠. 나에서는 반감기가 10분이고요. 그럼 여기를 얼추 구할 수 있는데 나에서 10분일 때 A의 양이 8이 됩니다. 그러면 B와 C의 양의 합은 24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분수의 값이 3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의 변화를 생각하면 2대 5이기 때문에 변화량은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가와 나에서의 기체 몰의 개수는 각각 8과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가 16분의 4니까 x는 4분의 1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정말 복잡한데요, 문제가. 이제 여기서 n은 t분의 pv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 몰수를 좀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초기 상태에서 가와 나에서 8대 20이죠. 2대 5죠. 2대 5. 2대 5는 T1분의 4PV 대 T2분의 9PV 즉 4T2 대 9T1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T1 대 T2는 10대 9다. T1 대 T2는 10대 9다. 그래서 T1분의 T2는 5분의 4가 아니라 10분의 9가 되죠. 10분의 9가 되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만 있는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염기 평형에 관한 문제고요. 0.1몰 농도 약산 HA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지금 NaOH 강염기로 적정하는 상황이죠. 가가 초기 상태인데 가에는 약산이 지금 50 곱하기 0.1이니까 5개가 있네요. 근데 0.05몰 농도의 강염기를 지금 50ml 첨가한 거죠. 그러면 강염기는 2.5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중화점의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나에서 이 값은 지금 약산과 강염기가 2대 1이기 때문에 x가 2 빼기 1분의 1, 즉 1입니다. 그리고 나에서 0.05몰 농도 강염기를 50ml 더 추가했죠. 그러면 약산과 강염기가 각각 5개니까 이 중화점이죠. 이것은 중화점입니다. 그럼 중화점에서의 약산의 초기 농도를 구하려면 아직 화학종끼리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0.1몰 농도 HA 50ml가 3배 희석됐다고 가정을 하면 C가 30분의 1이 됩니다.
30분의 1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베타 이온화도를 구하면 우리가 염기 이온화 상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산의 이온화 상수가 주어졌죠. 산의 이온화 상수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KB는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리고 얘가 C 베타 제곱이고요. 근데 지금 C가 30분의 1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타 이 값이 100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C 베타는 OH 마이너스의 농도거든요. 얘가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산의 농도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기 때문에 pH는 1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로 오면 x는 1은 맞고요. y는 11보다 작으니까 니은은 틀리고 나와 다에 각각 NaOH 0.01g을 추가하여 녹였을 때 pH 변화는 다보다 작다. 이건 지금 완충의 가능성을 물어보는데 나는 지금 완충이 되는 거고 다는 중화점이기 때문에 완충이 안 되죠. 그래서 pH 변화는 나가 다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D금 맞고 답은 3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평형에 관한 문제고요. 바로 지금 살펴보면요. 초기 상태인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실린더에 A와 B를 각각 N몰씩 넣고 반응이 되어 TK에서 그림과 같은 평형 상태 1에 도달했을 때 실린더 속 A와 B의 몰분율은 같았다. A와 B의 초기 몰수가 같고 반응 후 몰수도 같으니까 A와 B의 반응량도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응 계속도 같겠죠. 그래서 B가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초기 상태고요. 나를 보면요. 1에서 실린더에 X 0.5 N몰을 추가한 후 TK에서 새로운 평형 상태 2에 도달했을 때 실린더 속 기체의 몰농도는 A가 B보다 컸다. 이러면 X는 A일 수밖에 없죠. X가 B면 B의 농도가 더 클 것이고 X가 C면 A와 B의 농도가 같을 것이니까요. X는 A입니다. 달을 보겠습니다. 2에서 피스톤 위에 추를 올려 외부 압력을 증가시킨 후 TK에서 새로운 평형 상태 3에 도달했을 때 각 기체의 양이 2에서와 같았다. 유지가 된 거죠. 지금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였는데 유지가 된 거니까 반응 계수의 합과 생성 계수의 합이 같다. 그래서 C가 2가 되겠습니다. 발열 반응이고요. 해서 여기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 X는 A고요.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기체 밀도가 주어졌는데 지금 반응 전후로 몰수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기 상태에서 반응을 진행해도 여긴 2몰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0.5가 추가되었으니까 여긴 2.5가 있는 거고 여기서도 2.5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에서 기체의 질량과 3에서 기체의 질량은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압력이 똑같으니까 1과 2는 압력이 똑같으니까 여기 부피가 2.5V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체 밀도비는 말 그대로 이제 기체의 부피비의 역수가 됩니다. 부피비의 역수가 되면 2.51 얘의 역수가 되는 거죠. 얘의 역수가 5분의 2니까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3에서 온도를 낮추면 근데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반응이 일어나면 C의 양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을 5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반응에 관한 문제고요. 네, 가 먼저 보면 기체를 이제 그림과 같이 넣은 거고요. 나를 보면 꼭지 1을 열어 반응이 완결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꼭지 1을 닫았대요. 꼭지 1을 닫았습니다. 그때 3에서 A와 C의 몰 분율은 같았다. A와 C의 몰 분율이 같으면 A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B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나 반응의 한계 반응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A가 1만큼, B가 1만큼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초기 상태에서 B는 없어지고 A와 C가 같은 양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 계수를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A가 3분의 2가 되고 C가 3분의 2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지금 닫아서 V리터로 반반 나눠지기 때문에 3에는 지금 나 후에는 3분의 1, 0, 3분의 1 이렇게 A, B, C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달을 보면요. 꼭지 2를 열어 반응이 완결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꼭지 2를 닫았을 때 E에서 B의 부분 압력은 1.5 기압이었다라고 주어졌는데 여기에 B가 추가된 거죠. B가 3분의 1, 0, 3분의 1 있는 상황에서 B가 P1만큼 추가된 건데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아직 꼭지 2를 닫기 전에 2V 리터고요. 여기서 2V 리터에 B가 1.5 기압이었으면 B의 부분 압력이 1.5 기압이었으면 1.5 곱하기 2 해서 B가 3만큼 남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A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C가 A가 없어진 만큼의 2배가 생성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나 반응에서 B가 없어진 양은 A가 없어진 양의 3배이기 때문에 반응 계수를 B는 3으로 구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A가 3분의 1만큼 반응이 됐기 때문에 B는 그 3배인 1만큼 반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P1은 3 플러스 1인 4가 되겠습니다. P1은 4고요. 그리고 꼭지 2를 닫으니까 또 V리터 해서 1대1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후에는 이제 여기에 2만큼의 기체가 있는 거죠. B 1.5, C 0.5만큼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네온이 P2만큼 있는 겁니다. V리터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를 보면 이 고정장치를 제거하였을 때 고정장치를 제거하면 3의 압력과 4의 압력이 같게 됩니다. 그러면 3과 4의 부피비가 이제 기체 총량을 따라가게 될 텐데 이제 네온의 부피는 0.4V리터가 됐대요. 여기가 0.4V리터가 되면 3은 1.6V리터가 되기 때문에 기체의 양이 4대 1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대 1은 2대 P2죠. P2는 0.5입니다. P2는 0.5가 되기 때문에 답을 구해보면 B는 3이고요. P2 0.5, P1 4 계산하면 24가 나오겠습니다. 24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문제가 속도론으로 나왔고요. A가 소모돼서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지금 우리가 보려는 변수가 전체 기체의 압력분의 PB 플러스 PC예요. 그리고 지금 부피가 같은 두 개 강철 용기를 사용했으니까 반응 중에 압력은 이제 기체 몰수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온도도 일정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생성물의 몰분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에서 T가 A일 때 5분의 3이면 반응물은 이만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생성물이 없었기 때문에 B와 C가 없었기 때문에 B랑 C가 이 3을 1대 2로 나눠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2대 1대 2가 되겠죠. 네, 2대 1대 2가 됩니다. 그러면 초기 상태에는 B와 C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고요. 얘네들이 생성되는 데에는 두 개의 A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A가 복원되겠죠. 4입니다. 지금 4, 0, 0에서 2, 1, 1로 된 건데 지금 A가 반만큼 줄었죠. 1차 반응에서 A가 반만큼 줄는데 걸린 시간이 A분이었기 때문에 반감기는 A분입니다. 그걸 토대로 계속 적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T가 3A일 때는 0.5, 1.75, 3.5가 되겠죠. 네. 가에서 근데 부분 압력은 아까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에서 T가 3A일 때 PC가 3.5입니다. 그럼 나에서 TA일 때 PB는 6이 되겠죠. 네, 6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더 구할 수 있는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반감기가 A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우면 이제 A가 줄어든 만큼의 반만큼 B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체 기체 압력분의 PB 플러스 PC가 15분의 13이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율이 2대 13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N 대 6 플러스 2분의 7N이 2대 13이 됩니다. N은 2고요. N 2면 8, 4, 0이 나옵니다. 그러면 A가 4만큼 있었을 때 질량이 22였거든요. 그럼 A의 분자량을 우리가 2분의 11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A가 8만큼 있었으니까 질량은 44일 거고요. 나머지 질량이 16을 4만큼의 B가 같기 때문에 4분의 16 이게 B의 분자량이 될 것입니다. 그럼 C의 분자량은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2분의 7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분자량의 상대값이 11대 8대 7이다. 이걸 알 수 있고 X는 12분의 4죠. X는 3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 대입을 해보면요. X 3분의 1, C의 분자량 7, B의 분자량 8이니까 21분의 8
답은 21분의 8이니까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